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들 하나 둔 엄마입니다. 매일 사연 잘 듣고 있어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오늘 제 얘기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집은 저하고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세 식구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에요.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에 실패하고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하지만 지금 남편이 정말 진짜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고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아빠 많이 좋아하고요. 둘이서 주말이 되면 집 근처 공터에 가서 캐치볼도 하고 둘이서 야구도 보러 가기도 해요. 아들이 야구를 워낙 좋아하고 꿈이 야구 선수라 지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들 꿈에 도움되게 야구 공부도 하고 같이 공을 어떻게 던져야 하나 연구도 하면서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다 보니 아들이 아빠 껌딱지예요. 원래 아들은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아빠랑 야구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그런 아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런 아들은 지금 남편이 너무 살뜰히 챙겨주기도 하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이 의사거든요. 감기가 심하게 와서 참다가 병원을 찾았고 거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둘 다 처음부터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의사와 환자였는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점심 끝나고 예약했는데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어서 병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날 남편이 일찍 오셨네요. 아직 시작하려면 50분이나 더 기다리셔야 하는데 라고 했고 저는 50분이요? 어머,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봐요. 일찍 왔다고 생각은 했는데 20분 일찍 온 줄 알았는데 엄청 오래 기다리게 생겼네요. 하니 남편은 식사는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하러 가실래요? 했죠.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근데 그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죠. 남편은 하하 웃으며 얼른 가요 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날부터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저희는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워서 생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갑자기 끊긴 연락에 당황했는지 병원 전화로 연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목소리가 들리면 전화를 끊었었죠. 그래도 남편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라면 분명 금방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왜 이렇게까지 밀어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흠 있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좋은 분 만나세요. 하고 급하게 나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뒤를 따라와 사랑하는데 그런 게 상관이 있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전 다른 사람 싫어요. 이혼하시고 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왜 그게 흠인가요? 왜 흠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만큼은 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랑 만나주세요. 제발. 저도 남편이 싫은 게 아니었고 그때 남편의 말에 진심을 느껴 조금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뒤에서 절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고 그렇게 도망치듯 뛰어서 집으로 왔었죠. 근데 제가 생각보다 남편을 좋아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한 사람은 저였는데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남편 마음이 바뀔까 봐요.
그래서 놓치기 싫은 마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정말 잃어버렸던 연애 감정을 끌어내듯 굉장히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죠. 점점 저는 남편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4년이라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우리 4년이나 만났으니까 이제 결혼하자 라고 하며 프로포즈를 했죠. 저는 좋다고 승낙했고 남편의 집에 허락을 받으러 갔던 날 저는 그날 물사대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어머님 홀로 아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남편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죠.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알고 보니 이미 한번 갔다 온 여자고 거기에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아시고는 뒷목을 잡으셨죠. 저도 시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하필 한번 다녀온 여자고 거기에 아이까지 딸렸는데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저라도 쓰러질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머님께서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그대로 제 얼굴에 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곤 누가 네 어머니야? 난 너네 허락 못한다.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이혼한 여자랑 결혼하려 하는지 나는 이해도 못하겠는데 뭐? 애도 있어? 아니 내 아들은 뭘 몰라서 그렇다 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난 내 아들이 당신하고 결혼하면 연을 끊고 살 테니 남의 가정 박살내고 싶으면 결혼 진행하세요. 하시곤 남편에게 너 저 여자랑 결혼하면 엄마랑 이제 끝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여자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게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갈게. 쉬고 있어. 연락할게. 말을 하고는 제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나와 제 얼굴을 닦아주며 남편은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날 너무 어릴 때부터 혼자 키우다 보니까 그래. 당신이 이해해. 알고 보면 우리 엄마 되게 좋은 사람이야. 하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한 여자라서 미안해요. 내가 걸림돌이네.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어머님 이해해요. 나라도 싫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잘 헤쳐나가요.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결혼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 어머님을 설득하였고 어머님의 문전박대가 익숙해질 때쯤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잖아.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이미 지들끼리 다 정해놓고 온 거면서. 피곤하니까 가봐 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안으며 사랑 고백을 하였고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징그럽다며 얼른 집에나 가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흰 어머님을 설득 아닌 설득에 성공했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저희 집 부모님은 사돈에게 죄송하다며 얼굴을 들지 못하셨고 시어머님은 탐탁치 않은 표정이셨지만 그래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기도 했고 또 저희 남편이 제 아이가 상처받는 게 싫다 하여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겐 두 번째, 남편에게는 첫 번째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주변에서 의사 남편 뒀다고 이번 결혼 진짜 잘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저와 다르게 주변에서의 반응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 주변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아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러다가 아들이 어느 날 남편에게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오늘 친구하고 캐치볼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약속이 있다고 못 온다고 해서요. 아니, 남편은 좋아한다고 얼른 나가자며 아들을 데리고 나가 그날 하루 종일 캐치볼을 했다고 합니다. 캐치볼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그날 아들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며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이처럼 좋아하던 게 아직 눈에 선하네요. 그렇게 남편은 일하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예매해서 주말이면 보러 갔습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남편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나가기에 자다 일어나서 여보,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하니 남편은 아, 유희관 사인 받으려고. 아들이 유희관 씨 팬이잖아. 사인볼 갖고 싶다 했는데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자, 얼른 다녀올게. 하며 나가는데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저렇게 자상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마음 한켠이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폰에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왔고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아서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서 여보세요 전화하셨으면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니 그냥 전화를 끊더군요. 끊긴 번호를 바라보며 혹시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건 아닌가 불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했지만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전화를 받았나 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그 후 번호를 바꾼 이후 더 이상 그런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마트에서 친한 동생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마트 앞에서 수다를 떠는데 그 동생이 언니 아까 장을 그렇게 많이 보고 또 볼 게 있어?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이야? 나 장 보러 지금 막 나온 건데? 동생이 갸우뚱하면서 그래? 아까 형부가 누구랑 장을 보길래 난 언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오늘 일 있다고 출근했어. 그리고 아까 나랑 통화도 했는데? 하니까 동생이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봤나 봐. 나는 형부인 줄 알고 미안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착각할 수 있지 뭐가 미안해 했죠. 그렇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고 기다리는데 퇴근 시간이 돼도 안 오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남편에게 당신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카레 했는데 연락도 없길래 전화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 진짜? 어쩌지? 오늘 내가 모임 있는 걸 깜빡했네. 그래서 제가 모임이요? 무슨 모임인데요? 하니 남편은 전국 무슨 의사 모임인데 빠질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먼저 먹으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혹시 술 먹으면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오라고 말을 한 뒤 아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모임이 길어지는지 문자로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고 하였고 저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회생활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잘 하자는 주의라서 남편의 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말에는 아들과 같이 야구 보러 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많아졌다며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의사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눈에 굉장히 익은 것 같기에 혹시 번호 바꾸면서 저장 못한 번호인가 하고 받아보니 웬 여자가 여보세요? 모 씨 전화 맞나요? 하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는데 전화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니 수화기 너머로 의문의 여인이 저 그쪽 남편 애인이에요. 하더군요. 너무 놀라서 제가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데 그 여자가 말을 끊으며 그쪽 남편 애인이라고요. 들었으면서 왜 못 들은 척 하세요? 제가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상혁 씨가 너무 질질 끌어서 제가 정리하려고 전화했어요. 하더군요. 상혁 씨는 저희 남편의 이름인데 왜 이 여자가 내 남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건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장난 전화인가 했죠.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한 뒤 그 여자에게 장난이 굉장히 심하신데 불쾌한 수준이네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신고할 거예요. 말하니 그 여잔 장난 전화 아닌데? 그럼 내가 증거를 보이면 되는 건가? 끊지 말고 기다려봐요. 하더니 몇 분 뒤 상혁 씨, 나 배고픈데 아직도 밥 안 나왔어요? 하니까 누군가 금방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더군요. 근데 방금 들린 그 목소리는 저희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막았고 그 여자는 들었죠? 이제 상황 파악 끝났으면 상혁 씨한테 떨어져? 하는데 제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엔 왜 끊어요? 나 아직 말 다 못했는데 예의가 없으시네. 라고 왔고 저는 그 여자에게 다신 이런 문자 하지 마세요. 경고했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사진이 하나 도착했죠.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보낸 사진은 제 남편과 같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고 보낸 사진들 중엔 시어머니와 남편, 그 여자 이렇게 셋이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님의 표정은 굉장히 온화해 보이셨죠. 저는 알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고 혹시 몰라 아들을 친정집에 보낸 후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 아들을 찾았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하고 물었죠. 남편은 태연하게 어디긴 병원에 출근하고 왔지.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집에 무슨 일 있었어?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니 몸이 떨리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그 여자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아는 여자죠? 이 여자가 오늘 전화 왔어요. 자기가 당신 애인이라고 나보고 제발 좀 그만 떨어지라고 전화가 걸려왔다고요. 근데 여보, 이 여자 어머님하고도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아니 여보,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다 말할게 하면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들어보니 어머님이 이 여자를 소개시켜줬고 남편은 거절하다 끈질기게 연락하길래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다 눈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멈추려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가봐야겠어 하고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문을 쾅쾅 두들기니 어머님은 너는 시간이 몇 시인데 막 찾아오냐?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려 하시기에 억지로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보셨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제게 그게 뭐?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 어머님께서 소개해줬다면서요. 상혁 씨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하니 어머님은 난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리고 너는 한번 다녀왔잖니. 그런 내 아들이 불쌍해서
내가 소개시켜줬다. 왜? 안 되냐? 하시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된 거 그냥 너희 이혼해라. 바람 폈는데 평생 이 일 묵고 살 수 있냐? 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에게 한 번 다녀온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만약 그게 잘못이어도 어머님이 이러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라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혼하라고 되려 소리치셨습니다. 이혼? 당연히 할 생각이에요. 그 전에 저한테 사과하세요. 라고 하니 어머니는 제게 사과할 수 없고 사과받고 싶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말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와서 한다는 말이 여보,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혼자 나 어렵게 키웠다고. 근데 며느리가 한 번 다녀왔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다고 당신도 이해한다며. 이제 와서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해? 하는데 저 머리로 어떻게 의사를 한 건지 둘 다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고 하고 어머니는 설령 바람이라 해도 묵고 살 자신도 없으면 이혼하라고 소리치시는데 전 그 상황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몸을 돌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화해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좋아요. 내일 만날 장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너무 당당한 태도에 또 한 번 기가 찼습니다. 저는 다음날 그 여자가 보내준 주소로 갔어요. 그곳에는 사진 속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결정을 한 후 만난 거기 때문에 참았어요. 전 남편의 내연녀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 정말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은인인 것 같네요.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인 걸 알게 해주다니. 그러니까 당신 그 사람 만나서 무조건 행복하길 바래요. 그리고 이혼해 줄게요. 근데요, 혹시 당신들이 결혼해서 살다 이혼한다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말릴 거예요. 유치하게 지옥에 떨어지라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같은 짐승끼리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잘 살아봐요. 하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전 그 남자와 이혼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었다면 끝까지 이혼 안 하고 버티면서 서로 지옥으로 끌고 갔을 텐데 자식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 아들에게만큼은 정말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아들에게는 아들이 조금 더 큰 후에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아니, 애초에 제가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상처받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늦은 후회가 듭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